네,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 7월 고점 돌파를 한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안타증권 김동관 글로벌 자산배분본부의 매니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함께한 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미국 증시 좋은 흐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그에 대한 답변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럴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지금 미국의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S&P 500도 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 달간만 보더라도 S&P 500이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6.5% 상승을 했고 연초 대비해서는 S&P 500이 19.92% 그리고 나스닥도 37%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미국보다는 다른 곳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모습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저번 주에 이제 서학개미의 순매수 순위를 보더라도 1위 종목이 바로 중국 A50주 세배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그만큼 미국보다는 이제 다른 곳을 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저희 본부에서는 아니다. 아직은 미국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미국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미국의 상승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다가오는 FOMC에서 기준금리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전망하는 것과 같이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뭐 98%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실상 뭐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주목하고 있는 점은 파월의 발언이겠죠. 과연 어떻게 이 시장을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더욱더 이 금리 인하적인 측면을 가파르게 될 것이다. 뭐 그 가파른 추이가 뭐 2% 수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5에서 4.75% 수준이 가장 높은 29% 전망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4.0에서 4.25% 수준이 28.8%로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 오늘 CPI 발표도 있었던 모습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르게 또는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금리 인하를 할 때도 걱정이 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경제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금리 인하가 시행이 돼야지만 그때 마음 놓고 저희가 진짜 편안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이 금리 인하 중요한 건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인데 경기 침체 오는 걸까요? 안 오는 걸까요? 일단 뭐 저의 발언보다는 당연히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지표들을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경기 침체를 결정짓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비고용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실질 소비 그리고 GDP 그리고 고용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다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 말은 경기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 즉 경기 침체라는 뜻은 이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을 때 이런 경기 침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지금 경기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 지표들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지난주에도 이미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18만 건이었는데 실제 발표된 거는 19만 9천 건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3.7% 같은 그런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우려를 하는 모습이 이거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높은 모습이 아닌 4.8%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네, 예대율 같은 경우는 이 예금 대비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느냐, 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GDP가 상승을 하고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경기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예대율을 함께 보시면은 지금 70.92%로 지금 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 고점이 77%였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을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과거에 닷컴 버블 수준의 99%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예대율이 아닌 70%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건전한 상황이다라고도 예대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경기가 아직 탄탄하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미국이 연초 SVB 사태도 있고 보면은 은행권의 부채 리스크 그냥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권의 체력은 탄탄한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티어 1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위험자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3분기 티어 1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13.8%가 나오면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 3분기 때 3분기 실적 초반에 발표되는 이 은행들 그 실적들도 기억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은행권들의 체력들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S&P 500의 실적 전망 추이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기 이번에 발표된 것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4분기 예측치를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EPS 그리고 매출이 각각 2.9에서 3.2%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된 걸 보니까 2.7%, 3.1%로 소폭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3년도에 EPS와 매출 증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24년도를 바라보고 있겠죠. 24년도에 EPS와 매출 증가율이 지난주 대비 더 증가한 각각 11.8% 그리고 5.5%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S&P 500 지금 고평가 아니야? 라는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S&P 500의 지난주 선행 12개월 PER 같은 경우에 18.8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S&P 500의 평균치, 5년 평균치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5년 평균치로 보았을 때 그렇게까지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어떤 걸 나타내는 것이냐면요. 금리를 첫 번째로 인하하는 그 후에 선행 PER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중간값이 파란색인데 이 부분이 약 5% 정도 더 올라갔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말은 S&P 500이 앞으로 더욱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S&P 500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더 PER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S&P 500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우려감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CPI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단순히 이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거에는 어땠는지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예측치였던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4%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냥 핵심 헤드라인 CPI도 3.1%가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번 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CPI에서 그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측면인데 보니까 전달 대비해서 주거비 CPI가 0.4%가 오르면서 10월 달이었던 0.3% 대비해서는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연환산을 해보니 6.5%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달의 연환산 비중이 지금 6.73%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고점이었던 주거비 CPI 8% 수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여가고 있는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여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하락이라고 하면 그 하락에 대한 속도 또한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 관련해서 오늘 지난주에 서학개미 분들 보니까 가장 많이 매수를 한 포지션이 바로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 ETF 상품들을 많이 매수들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베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채권 물론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자산 배분을 할 때 채권을 30% 정도 가져가는 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로 들어서 지금의 4.2% 수준에서 갑작스럽게 뭐 2%대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실질 금리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3.5%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 내년 실질금리 같은 경우 내년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에서 4.5% 수준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뭐 수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이고 오히려 5%에서 10%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좀 서서히 내려가는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식은 70%, 채권은 30%의 비중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업종별로는 그렇다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결국에는 AI다. 네, 그리고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에 관련해서 당연히 수직적 통합을 이룬 빅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 투자를 했을 때 성장주가 80%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지금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부품 20%, 대형기술주 10%,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1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술력도 좋아져서 더욱더 많은 이득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뭐 몽고DB 이런 기업들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거의 뭐 20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무서운 게 흑자 전환을 이번 연도에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제 손실이 아닌 흑자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뭐 많이 올랐으니까 고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눈여겨보셔서 AI에 관련된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으니까 그런 기업들 꼭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랠리가 상승을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는 안 오고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은 랠리를 펼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생산성이 그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강세론자였는데 그분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생산성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 3분기 발표된 생산성 지표가 무려 4.7%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3.6%를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는 지금 두 개 분기로 따져보았을 때 연환산했을 때 4.15%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4.15%라는 생산성 지수 상승이 얼마나 큰 상승인지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저희가 인터넷 시대라고 불리는 1991년부터 2000년 이때 당시에 생산성이 무려 2.4%로 굉장히 높았고 이때 아시겠지만 증시가 굉장히 크게 랠리를 펼쳤던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 시대였던 2008년에서 2019년도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늘 접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모습에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면서 1.6%의 연평균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 개 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4.15%라는 굉장히 높은 생산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소폭 꺾인다고 하더라도 저희 전망으로는 최소 2.2에서 2.4% 이상의 이런 생산성 지수표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GDP의 상승을 나타내고 그만큼 경기 침체를 더 늦추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S&P 500의 분기별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12.2%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빅텍 M7이라고 하죠. 빅테크 기업 7개 대표 기업들을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포함한 빅8 기업들의 순이익 마진율이 무려 26%입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26%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S&P 500의 정확히 2배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AI에 밀접한 그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산성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DP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이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무려 7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GDP, 경기를 부양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그런 아니면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GDP를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AI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집중을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더욱더 AI에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처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로봇 그리고 AI가 많아지면은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뺏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GDP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요? 일단은 AI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준다라는 것은 비용을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구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은 없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 3D 업종,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쪽부터 이제 최대한 그 AI와 로봇들이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러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물품들이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하기 이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AI가 많아지면 일자리가 뺏기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GDP 자체가 총량이고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생산성은 AI 덕분에 GDP가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엄청난 훈풍을 불러와 줬는데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뭐 다들 아시는 SK 하이닉스가 물론 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보다는 AMD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일주일간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 AMD의 AI 칩 관련해서도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을 이렇게 더 납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SK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HBM 시장을 점유를 하면서 50% 이상의 세계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더 선단 공정으로 나아가는 HBM도 먼저 삼성보다도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에도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러한 고마진의 HBM을 판매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번 4분기 DM사업부에서만 지금 27%대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는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 2.5배나 높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빅테크들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고마진의 이런 AI 결합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추운 겨울은 지났고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대리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AI 결합 PC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소폭 미미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이제 중국의 CPI, 중국의 수출 수입권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관련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업들의 이제 3분기에 발표된 가이던스들을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R&D 비용이라든지 KPX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뭐 계속해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엔비디아의 지금 GPU가 그 암암리에 이렇게 뒷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의 이런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은 시작 단계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이 그러면은 그 훈풍의 일조를 크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네, 물론이죠. 그 ASML은 사실 저희가 의리라고 표현하기는 그럴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EUV 장비를 SK 하이닉스나 또는 이 삼성전자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일 것이고 ASML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EUV 장비를 납품하는 것 이상으로 납품을 하고 나서 이제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반도체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SML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SML 수혜를 ASML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SK하이닉스 외에 삼성전자도 빠르게 사실 SK하이닉스를 따라잡고 있는 과정인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저희가 AMD를 최근에 상승을 랠리를 펼치는 모습에서 네. 사실 H100 칩과 비교를 하면서 MI300X 칩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네? 충분히 좋은데? 이거 쓸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AMD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의 HBM이 물론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거나 더 빠른, 더 선단 공정의 제품을 생산을 하겠지만 그만큼 AI 시장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HBM도 충분히 더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12월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내년의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가 탄탄해져서 금리 인하로까지 시행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 유한태증권의 김동관 매니저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